2026년 반도체 전쟁의 승자, 혹시 이미 정해진 게임은 아닐까요? 이 보석 같은 기회를 혹시라도 놓치면 아마 정말 크게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거대한 시나리오의 막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차 투자 전략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전쟁의 다음 라운드에서 이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주제를 가장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HBM 전쟁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삼성의 거대한 타노스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이어서 진짜 돈이 숨어있는 소부장 쪽을 들여다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투자 노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큰 그림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HBM3 이 얘기뿐이죠. 누가 수주를 했다, 누가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 눈에는요, 솔직히 그건 이미 거의 끝난 전쟁입니다. 진짜 승패를 가를 거대한 전투는 바로 다음 세대 HBM4에서 시작될 겁니다. 전장은 이미 옮겨졌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나온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에 들어가는 HBM3 시장 말이죠. SK하이닉스가 무려 85%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주를 했죠. 삼성이 약 15% 정도로 뒤를 바짝 쫓긴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승자는 하이닉스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서막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HBM4라는 훨씬 더 큰 판에서 이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다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기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대인 루빈 GPU에 들어갈 HBM4 시장의 예상 점유율입니다. 이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나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삼성이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맹추격하면서 판을 제대로 흔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론인데요. 성능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아예 탈락했다는 얘기까지 쏠쏠 나오고 있어요. 전세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SK하이닉스 본사에 가서 임원들하고 치킨에 맥주 마시는 이른바 깐부회동이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둘 사이가 정말 좋구나 하고 단순한 파트너십 과시로 보시던데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 원조 깐부는 하이닉스야. 너무 세게 나오지 마. 이런 거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아주 노련한 CEO의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HBM 경쟁은요, 사실 삼성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삼성은 지금 반도체 업계의 타노스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삼성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조립하고 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만약 삼성이 영화에서처럼 세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손에 넣는다면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세 개의 스톤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힘을 상징하는 파워스톤, 즉 최첨단 반도체를 찍어내는 능력, 선단 파운드리 공정. 둘째, 지능을 상징하는 마인드스톤,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고성능 메모리, 바로 커스텀 HBM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스페이스스톤,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회사가 모두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이게 바로 삼성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건 TSMC도 못하는 일이죠. 첫 번째 스톤인 파운드리부터 한번 볼까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3나노 수율이 안 나와서 3나노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2나노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절치부심 끝에 이걸 해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고 한때 떠났던 AMD 같은 큰 고객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파워스톤이 아주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인드스톤, HBM은 더 극적입니다. 삼성은 HBM4의 베이스 다이를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선 4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도박을 했어요. 처음엔 다들 저거 너무 무리수 아니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요구 스펙을 11.7 GBPS로 확 올려버리니까 12나노를 쓰던 경쟁사들은 당황했지만 삼성은 문제없어 하면서 거뜬히 맞춰낸 겁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페이스 스톤이 바로 삼성의 비장의 무기 제로갭 HBM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BM을 GPU 위에 바로 착 쌓아 올리는 진짜 3D 방식이에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중간 기판이 사라지면서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TSMC의 아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건 기술적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엄청나다는 점,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이 거인들의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거인들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생태계입니다. 진짜 큰 돈 버는 기회는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도체, 특히 소부장 투자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보통 PER이 높으면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때 사라고 할까요? 바로 사이클 산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업황이 최악이라 이익이 거의 안 날 때 분모인 이익, 이에 이어링이 작아지니까 PER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여요. 바로 이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실적이 정점을 찍어서 이익이 최대가 되면 PER은 가장 낮아 보입니다. 바로 그때가 팔고 나와야 할 고점이라는 역발상인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KB증권 자료를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왼쪽의 반도체 섹터는 6.7배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비반도체 섹터가 14.0배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죠.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싸 보일까요?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2018년 슈퍼사이클 정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장 싸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삼성의 이 타노스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떤 기업들이 꼭 필요할까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은 스페이스 스톤인 G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에 필수적이고요. HSPS의 어닐링 장비는 파워스톤인 2나노 파운드리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이죠. KC테크의 CMP 장비나 두산테스나의 테스트 역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큰 그림이 현실이 될수록 이 기업들의 가치는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투자 원칙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제 피 같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뼈에 새긴 교훈들입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은 생명줄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주도주에만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셋째,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줄어드는 오더컷 신호가 나오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의 꼭대기는 늘 우리 생각보다 한두 분기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반도체 사이클을 움직이는 심장은 바로 이 숫자, 30%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연평균 설비 투자 증가율이죠. 이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친구들은 필요 없어지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주문을 끊습니다. 과거에 메타는 설비 투자 계획을 하룻밤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여버린 적도 있어요. 그들이 돈줄을 죄는 순간 파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1월에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시장은 분명 과열 상태예요. 2월에 조정이 온다고 해서 이걸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거품이 낀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정말 튼튼한 우량 대형주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려는 삼성의 이 타노스 전략은 과연 업계를 평정할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세 개의 스톤 중 단 하나만 깨져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대한 약점이 될까요? 이 전략적인 딜레마를 계속 고민하는 것, 이게 앞으로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 소부장까지 넓게 보십시오. 분기 실적 발표에 너무 일희일히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운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